네, 반갑습니다. 0191 1등급의 학습 습관을 함께 설계하는 강사 황혜리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1학년 첫 시험을 마쳤습니다. 우리 이번 시험이 어떠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앞으로 시험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이번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하실 텐데요. 다들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르겠지만 객관적으로 이전의 기출들과 비교를 해보자면 평이했습니다. 네. 나는 어려웠는데 평이하단 말이 좀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객관적으로 다른 시험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번 시험의 난이도 어렵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험의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을 때 우리 변별력이나 우리의 등급의 차이는 어디서 갈릴까요? 선생님이 늘 강조해왔던 서술형을 어떻게 훈련을 그동안 했고 서술형에서 얼마나 그래서 내가 점수를 가져갔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등급이 갈릴 겁니다. 자, 그러면 범위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험 범위는요, 예전과 그동안 1학년들과 비슷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교과서 1개가 포함이 됐고, 단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선배들까지만 하더라도 능률복화라는 책을 사용을 했었는데 여러분 때 와서는 책이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시험 범위 자체는 비슷했습니다. 보통 데이 6개에서 7개 정도 들어가는데 데이 7까지 포함이 됐고,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7개 들어간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시작할 때부터 이거는 너무 많다. 아마도 줄어들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개가 줄어서 6개가 들어가고 거기에 예문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문의 양이 본문을 공부하는 것과 비등하게 정말로 예문의 양이 상당하죠. 그리고 시험 범위에서 출제되는 비중도 꽤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만 중학교 때 공부했던 습관을 못 버리고 자꾸 지문에만 여러분들이 집착을 하는 안타까운 자꾸 모습이 보였었어요. 선생님이 늘 강조했습니다. 예문이 못지않게 많이 출제되고 심지어 영작으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지문만 했다고 여러분들이 안심하셔도 안 된다. 네. 자, 그리고 모의고사가 29번부터 40번까지 이제 포함이 돼서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으로는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이나 객관식 어법 정도를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역별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자세하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휘 파트입니다. 어휘 파트는 보통 이제 문장 초반에 기출을 보시면 알겠지만 1번부터 7번 또는 1번부터 6번까지 보통 출제가 됩니다. 이번에 이제 단어 책이 학교에서 쓰는 책이 바뀌어서 다르게 출제가 될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 유반이어 관계만 물었지만 예문에 적용하는 문제까지 물어보지 않을까? 실제로 선생님께서 출제 예시로 주는 문제에서도 그런 문제가 포함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항까지도 함께 연습을 했었었죠. 그런데 이런 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그동안 기출과 똑같이 나왔습니다. 유반이어 관계를 물어보는 굉장히 심플하게 나왔었고요. 우리가 유반이어 관계까지 체크하는 단어 암기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간에 5바퀴 이상, 그 이상 훨씬 많이 수없이 돌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 파트에서 틀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2가지입니다. 반의어만 외워서 꼼수로 풀었던지, 근데 아직 1학년 분들은 그런 꼼수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니면 솔직하게 단어 파트에서 내가 틀린 문제가 있다면 자기 공부에 어느 정도 성실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 파트입니다. 독해 파트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에서 출제가 되고 그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독해 파트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지문들을 가지고 우리 모의고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 유형들로 변형해서 출제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빈칸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라든지 그 밖에 순서 배열이나 아니면은 문장 삽입 이런 것까지도 물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준비를 할 때 시험 범위 지문별로 변형 문제는 수없이 많이 풀어봤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 사실은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맞춘 친구들도 있고 틀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갈까? 그런데 이 first나 second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문장을 고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first 요것만 단편적으로 보고 문장을 골라서 틀린 친구들도 있었어요. 네, 틀린 친구들도 있었는데 자, 그런 친구는 그냥 first 문장만 단편적으로 한 문장만 봐서 과연 틀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시험 범위에 다 있는 문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숙제를 할 때 우리 중학교 때까지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중학교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숙제만 해오라는 할당 양적으로만 채워도 여러분들의 영어에서는 어느 정도 점수가 섭섭하지 않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는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특히 019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실력이 예를 들어서 내가 100%가 만점이라고 쳤을 때 내가 실력이 예를 들어서 90%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70%입니다. 90%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무조건 더 시험을 잘 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채워야 하는 할당력이 70%다. 실력의 기본기가 라고 쳤을 때 거기서부터는 누가 더 많이 노력을 하냐에 점수가 달려 있습니다. 정말 크게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숙제를 할 때에도요. 그냥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문장 간의 의미를 스스로 고민하면서 했는가. 자기의 생각과 고민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점수는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독해 문장 문항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영어 기본기가 부족하지도 않은데 이 문제를 틀렸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과제를 할 때 과제를 위한 과제를 하지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019 어법 문제입니다. 019 어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생님이랑 했던 문제들은 훨씬 더 어려웠었죠. 이렇게 특히나 예문에 포함된 문제들을 가지고 모두 고르시오나 조합형 문제로 출제를 합니다. 그럼에도 이 파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틀리고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문제가 쉬웠다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개수를 다 알려줍니다. 모두 고르시오에서도 개수를 다 알려주고 예전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고르시오인데 개수를 알려주지 않아요. 개수를 알려주지 않고 모두 고르시오인데 정답이 막 개수를 알려주지 않는데 4개나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 어법을 틀리게 해놓은 부분이 그렇게 막 교묘하고 엄청 어렵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에 어법 파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마지막 예문을 나갈 때 더 이상 지문이 아니니까 예문 정도야 뭐 대충 뭐 하면 되겠지 라는 지문에만 집착하지 않은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고 저희가 서술형과 영작과 빈칸과 변형 문제까지 수도 없이 함께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변별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서술형 어떻게 출제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술형은 크게 영작인 부분과 영작이 아닌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렇게 지문에 빈칸을 뚫어놓고 단어를 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 초성도 줬어요. 이번에는. 그렇죠? 초성을 줬고 제가 이런 빈칸에서 우리 심지어 단어 빈칸을 할 때도 선생님이 강조했던 바가 뭐죠? 이 빈칸의 어법상의 위치를 먼저 찾아야 된다. 이런 거 독해 문제 아니고 이런 거 문법 문제다. 여기가 명사 자리인지 동사 자리인지 아니면 형용사 자리인지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여기에 어떤 의미의 단어가 들어갈지는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내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내가 아직 숙제를 할 때 그냥 노동식으로 공부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더 내가 스스로 고민을 해서 과제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법상 틀린 거를 찾는 거입니다. 저희가 매 시간 정말 클리닉 시간에 수도 없이 연습을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심지어 밑줄도 주고 그렇죠? 어법상 틀린 걸 찾아서 바르게 고치라 그러죠. 저희가 함께 연습할 때는 선생님이 밑줄도 주지 않고 훨씬 더 어렵게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동안 클리닉이나 이런 거를 되게 성실하게 과제를 밀리지 않고 참여했던 친구들은 평이했다라고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영작 파트 보겠습니다. 영작도요, 여러분 019에서 그동안 물론 단어 배열을 하는 영작을 많이 출제를 합니다. 영작에서 그런 부분을 출제를 하는데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해석도 주지 않고 조건 영작도 출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2학년이나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 범위에 지금 영작이 3개밖에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시험 문제에 다른 학년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10개 문항 중에서 10개가 다 영작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 부분은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됩니다. 2학년, 3학년에 가면 영작이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사실 이렇게 배열로 내면 그렇게 어려운 영작은 아닙니다. 근데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시간 자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영작이 3개만 출제가 됐는데 10개까지 영작이 출제된다? 그러면 그게 사실상 다 풀 수 있냐?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실히 준비한 선배들이나 선생님의 학생들의 사례,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실히 한 친구들은요. 시험 시작 15분, 20분 만에 서술형부터 다 끝내고 객관식 다 마친 다음에 10분, 15분이 남아서 전체 검토까지 마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첫 시험은 내가 1학년이라서 그렇게까지 각오를 못했다면 그렇게까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안전하게 3등급을 받는 방법입니다. 5등급제에서 객관식 시험 범위를 어느 정도 거의 다 맞춰준다. 안전하게 2등급을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객관식 시험 범위 어느 다 맞춰주고 주관식 단답형을 해서 부분 점수 어느 정도 가져가면 여러분들이 아마 2등급이 안전하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 내가 1등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관식 문장형까지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 쓸 수 있는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1등급까지도 수월하게 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나 어떻게 우리가 함께 준비를 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요. 막판에 몰아서 준비한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했었죠? 중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함께 영작을 했습니다. 영작하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선생님이 알려주고 여기까지 진도 나갔으니까 영작 숙제 알아서 해와. 그렇게 하지 않았었죠. 그렇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 시간 클리닉에 일찍 와서 아까 서술형에서 봤던 그런 고치는 어법 문제들 시험 범위별로 항상 연습을 했었고요. 중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조건과 단어도 다 주지 않고 훨씬 더 어렵게 해서 함께 연습을 했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019 1학년이 월급반인데 월요일 날 내가 만약에 다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금요일이 되기 전에 선생님이 되도록은 수요일까지 다 오게끔 만드는데 그 전에 와서 여러분들이 못한 거를 함께 보완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선생님과 함께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수업에 다 못한 게 있다면 월요일이 다음 정규가 되기 전에 와서 같이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게 되죠. 자,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동형 모의고사 보고 1학년들이 정말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웠다. 근데 시험 전에 이런 걸 보고 가니까 실제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할만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자, 실제 시험과 정말로 동일하게 출제가 됩니다. 이 포맷을 보시면 이번 시험에서 봤던 포맷인데 선생님이 그렇게 출제를 하고요. 시험 시간이나 문항수, 문제 배치, 그런데 난이도는 훨씬 더 높게 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99점, 100점, 98점 이렇게 맞았던 친구들도요. 선생님이랑 봤던 동형 모의고사에서는 80점대 초반 맞았던 친구들도 허다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어렵게 하고 들어가야 실제 시험장에서도요. 여러분 난이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겁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훈련은 조금 더 어렵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 교재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주제까지 다 정리한 019 파이널 시크릿북 단권화와 함께 여러분 시험 범위별로 서술형뿐만 아니라 내용 연습까지 다양한 부분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019 교재까지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총평을 반복을 하자면 기출과 예전 기출과 함께 비교를 해봤을 때 크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 평이한 시험이었습니다. 평이한 시험이었고 자,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우리 1등급은 무엇에 준비해서 달려있다? 서술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훈련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실전 연습을 하고 들어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말고사를 준비를 할 때에는요. 지금 내가 아쉬웠던 부분 조금 더 마음을 다시 다잡고 함께 미리 우리가 지금부터 벌써 단어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시험 기간 들어가기 전이지만 함께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기말고사에 또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과 좋은 성적을 함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019를 전문으로 하는 강사 황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